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UFC 305 마지막 장시갈 아데사냐의 복귀전 챔피언 타이틀전 미들급, 그 다음에 디플레시하고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데사냐한테 한 표를 걸었습니다. 아데사냐가 항상 도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강했었고, 하고 또 지금 이제 휴지기를 많이 가졌었고, 하고 또 영양 코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스트렝스 코치 하면 많이 고용하면서 뭐 먹는 식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도 많이 코치를 고용한 만큼 많이 두꺼워졌어요, 전보다는. 그래서 스트렝스적인 부분, 펀치에 힘이 실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졌겠다라는 생각들과, 그리고 어찌됐든 아데사냐가 항상 휴직이 없이 텀이 짧게 항상 경기해서 몸의 데미지라든지 정식 데미지가 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켜줄 정도로 긴 휴직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데사냐가 이번에 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확률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비껴나가 버렸죠. 그래서 디플래시랑 이제 경기를 했었어요. 아데사냐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처음에 출발했었을 때도 아데사냐가 길이가 훨씬 길고 타이밍을 잘 잡고 거리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아웃파이팅으로 이제 계속 이제 디플래시를 괴롭혔었어요. 예. 근데 이제 디플래시가 괴롭힐 수 있는 아데사냐의 아킬레스건은 이제 레슬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슬링적인 부분은 잘 방어는 했지만 레슬링적인 점수로는 디플래시가 또 많이 땄습니다. 2라운드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를 초반 라운드 보면서 디플래시의 레슬링이나 테이크다운이 이렇게 조금씩 수용이 될 때 아데사냐가 이거를 방어를 못하게 되면은 바닥 쓸다가 혹은 여기서 이어지는 서브미션으로 잠식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속행했죠. 근데 이제 아데사냐는 어떤 걸 들어가고 하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아데사냐는 옵션이 항상 똑같습니다. 진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경기를 많이 했고 챔피언이라는 상위 포식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든 미들급 컨텐더들한테 제가 볼 때는 분석을 많이 당했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 안에서의 조립만 바뀌는 것 뿐입니다. 아데사냐가 갑자기 다음 경기 때 레슬링을 들고 올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사냐가 갑자기 다음에 서브미션을 들고 올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사냐는 딱 그 스트라이커에 최적화된 힘이, 그런 리듬이라든지 그런 걸로 아무튼 아예 굳혔어요. 그래서 이제 레슬링이나 이런 그래플링적인 부분도 수비 외에는 절대 다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거의 기술이 안 나왔죠. 하나 나왔습니다. 밧다리, 그 유도 기술 밧다리 하나 나오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없었죠. 예,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데사냐가 이제 1라운드 때 뭐 서로 이제 공방전 하면서 디플래시가 좀 더 타격에 우위가 있었어요. 그 2라운드 때도 둘이 비등비등하다 끝납니다. 3라운드부터는 아데사냐가 페이스를 많이 올려요. 어떤 파해법을 이제 찾았냐면은, 아데사냐가 테이크다운 방어도 잘 해내면서 아웃파이팅을 하면서 복부 쪽에 프론트킥이랑 바디가 먹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플래시가 계속 움츠러들면서 자세가 이제 거북이처럼 말려요. 라운드 숄더처럼. 계속 이렇게 말리는 그걸 이제 아데사냐가 봤죠. 그걸 보면서 아데사냐도 여유 있게 계속 더 자기가 이제 뭔가 많은 수싸움을 한다라기보다 자기 리듬으로 많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예 손을 상대 머리에 대놓고 거리를 재고 어퍼를 올린다거나, 거기서 이제 반대 손으로 이제 펀치를 낸다거나, 거기서 킥이 나온다거나 하면서 자기 리듬으로 갔었는데, 4라운드 이제 후반부쯤에, 그러니까 디플래시는 해설자분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상한 리듬이 많아요. 갑자기 오는데 슈퍼맨 펀치 리듬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우리 런닝 드릴 있거든요. 갑자기 그런 것식으로 그냥 이렇게 토끼 뛰기 식으로 온다거나, 근데 그러면서 기술은 없어요. 스텝을 그러면서 밟고 와. 그러면서 아니면은 가드를 올리면서 갑자기 달려든다거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것들로 상대 머리를 복잡하게 한다 이거죠. 갑자기 근데 백스핀 블로우 하는 것처럼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둔탁하면서 상대가 이건 뭐지 하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또 거기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 후속 이제 기술들이 또 엉겁결에 먹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이하더라고요. 브라질리언 킥은 아닌데 또 미들킥처럼 차다가 갑자기 발끝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이로 올라가요. 이런 것들도 되게 특이하고, 그래서 이런 변칙적인 기술들이 둔탁하면서 상대한테 머리를 계속 복잡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4라운드 때 이게 제일 히트 장면인데,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아데사냐가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졌는데 자기가 슬립으로 미끄러졌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해설자분들은
맞짱 뜨자, 일로 와서 맞짱 뜨자 이런 표현으로 해석했던 것 같은데 저는 내 이 바닥에 미끄러진 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스처를 하자마자 디플래시가 바로 테이크다운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데사냐가 맥없이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어서 내가 물론 땀을 밟은 걸 수도 있지만은 힘이 없어서 내가 땀을 밟아도 평상시에 체력이 있는 상태면은 뭐 1, 2라운드 때는 발로 짚었을 건데 4라운드 때까지는 또 많은 공방전을 치렀던 아데사냐였기 때문에 거기서 밟고 지탱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진 거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그 약간 이모션 트래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디플래시가 바로 테이크다운 걸었는데 맥없이 그냥 쓰러져요. 예. 그래서 해설자분도 이게 뭐냐고 갑자기 왜냐면 아데사냐가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바디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바디 몇 개만 더 맞추면 주저앉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디플래시가 왜냐면 너무 말려버렸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플링으로 아예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면서 아데사냐가 거기서 방어 에너지를 못 하더라고. 힘이 없어요. 예. 예. 그 가스통에 가스가 없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꼬그라지고 방어 못 해내고 아예 구겨지고 그러다가 백 잡혀가지고 거기서 돌아서 그냥 초크로 마무리가 졌거든요. 그래서 아데사냐도 너무 이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고 한순간에 지금 수분을 그러니까 6분, 7분, 8분을 자기가 본인 페이스로 잡고 있던 것을 10초, 15초 만에 분위기가 역전돼가지고 져버리니까는 아데사냐도 좀 무릎 꿇고 좀 실성을 하면서 그 아데사냐가 막 맞아가지고 너가웃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데사냐도 되게 허무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웠고 아데사냐가 너무 아쉽다. 그 아데사냐도 지쳤고 디플래시도 지쳤어요. 근데 디플래시는 뭔가 모션이나 이런 리듬에서 지친 것들이라든지 턱이 열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아데사냐는 항상 침착하잖아요. 예, 지친 걸 전혀 티 내지 않고 항상 포커페이스로 하는데 데미지가 없는 척. 근데 아데사냐도 4라운드 중반까지 뛰면서 데미지가 계속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갈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액체를 밟고 땀이었는지 몰라요. 땀이었는지 침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면에 있는 미끄러운 부분을 밟고 넘어졌을 때 그게 그냥 밟아서 만연하게 미끄러진 게 아니라 힘이 없었으니까 잘 이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몸이. 근데 그거를 디플래시가 간파를 하고 밀어붙였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디플래시가 거기서 못 해냈다. 그러면은 아데사냐가 제가 볼 땐 KO로 이겼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판정으로 우월하게 이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디플래시가 거기서 쇼부를 봤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격투기는 진짜 이변이 많은 스포츠라는 거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리뷰하기 전에 제가 아데사냐 관련해서 컨텐츠를 풀었잖아요. 아데사냐하고 볼카노프스키하고 같은 약간 길을 걷는 것 같다. 예, 최애 정점을 찍다가 조금씩 수직 하강을 하고 있는데 아데사냐 이번 경기 못 잡으면 볼카노프스키 같은 리듬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폼이 확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데사냐는 이번에 이렇게 짐으로써 제가 볼 땐 다시 타이틀전을 하게 되려면은 제가 볼 땐 2경기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아데사냐가. 왜냐하면 디플래시한테 많이 미끄러졌고 또 디플래시가 또 타이틀 방어를 해야 될 다른 어떤 컨텐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데사냐가 제가 볼 때 다시 타이틀전을 하려면은 한 경기를 완전히 임팩트하게 이기거나 제가 볼 때 2경기는 해야 다시 타이틀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사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조립으로 나와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근데 피지컬이라든지 다른 어떤 자기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미 이제 한계점으로 꽉꽉 채워져서 상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자에 이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공간이 이제 없는데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꾸역꾸역 이제 트레이너를 고용한다든지 영양 코치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그 바깥 것 상자에 담을 수 없는 바깥 것들을 이제 채움으로써 아데사냐의 어떤 격투기를 사랑하고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정성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스타일이 제가 전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서두에 간파가 된 게 있고 이제 단조로움이 이제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아데사냐가 막 팔꿈치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킥, 펀치 진짜 킥복싱으로다가 킥펀치 막 엘보우 화려한 변칙 기술 이런 거보다 그냥 견고하고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미세하게 섬세하게 타격하고 이런 것들만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리듬이 모든 컨텐더들한테 읽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데사냐 카디오 좋고 그 다음에 길이 좋고
사이즈 좋고 미드급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재미를 많이 봤던 사람이니까 나는 때리는데 상대는 못 때리는 거리에서 항상 재미 보고 도망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간파가 된 거죠. 볼카노프스키처럼. 볼카노프스키도 야, 이 올라운더를 어떻게 이기냐. 10년은 더 해먹겠다. 10년 더 해먹겠다 했는데 결국엔 토프리아 뭐 마카체프 이런 애들로 인해서 간파가 됐잖아요. 그러듯이 아데사냐도 그러니까 영원한 챔피언이 없다는 듯이 저는 이번에 아데사냐가 언더독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더 이제 아데사냐가 유리해 보인다. 상성상으로 너무 좋고 디플래시랑 하기에는 왜냐면 디플래시는 계속 들어오는데 아데사냐는 끌어들였으니까 들어오는 곳에서 빈틈을 노려서 빠바바박 때리고 빠지고 빠바박 때리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아데사냐의 또 장점이자 장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데사냐도 이번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엄청 신중한 어떤 이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아데사냐는 4, 5, 6까지의 콤비네이션이 나오는데 지금은 1, 1, 2, 1, 2, 3, 2, 3, 2, 2, 3 이렇게 단타로만 때리고 빠지다 보니까 상대가 2방, 3방만 더 들어가면 상대가 뭔가 바디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전에 끝나요. 예.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좀만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아데사냐가 또 그러다가 자기가 막 퍼붓다가 자기도 이제 퍼붓는 관절에서는 막을 수 있는 카바링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뭐 페레이라한테 나가 떨어졌다든지 뭐 와이드먼인데 션 스트링란드한테 약간 수비적인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전술로 계속 이제 가드 올리면서 이제 거북이 모드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때리면서 자기가 이제 맞았던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 해야 될까 데미지적인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지 1, 2, 3 콤비네이션 말고는 막 4, 5, 6가 옛날 같은 아데사냐가 휘테커 때려잡을 때 그런 압도적인 코스타 때려잡을 때 이런 압도적인 그런 콤비네이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도 좀 신중하고 아니면은 경기 텀이 길었어서 아니면은 리스크를 안 가져가려고 조금 이제 안정적이게 운영하려고 했던 개인의 어떤 플랜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잠재울 수가 있는데 식어버리고 또 상대 회복해버리고 또 다시 또 거리 잡고 세팅해갖고 1, 2, 그 다음에 3 콤비네이션 하고 끝나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저도 격알못이지만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데사냐를 너무 응원한 사람이었고 아데사냐가 입장할 때 도전자 이름 불려질 때 케이지에 딱 올라와서 경기해서 글러브 터치 하기 전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동도 없이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페레이라고 비슷하더라고요. 페레이라고 똑같이 쳐다보고 있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굳은 마네킹처럼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그냥 쇼라고 보면 쇼인데 엄청난 나는 지금 의미심장하게 지금 그 모티베이션이 돼 있다. 나 이번 경기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안 그래도 아데사냐가 만화 캐릭터처럼 눈이 땡글하고 진짜 좀 말괄량이 같은 소년 이미지가 있는데 더 눈이 땡글해지고 이번에 뭔가 간절함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래플링이나 서브미션은 어쩔 수가 없어. 타격은 정신력으로 이겨낸다 치지만은 서브미션으로 이미 이렇게 산소가 공급을 차단해서 졸라버리는 이런 스킬은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갖고 그 아데사냐도 초코 딱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탭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그러면서 아데사냐의 시대가 저무는가? 라는 어떤 느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업체 아데사냐 머니가 이번에 진짜 돈을 다 쓸어 담냐, 다시 또 턴업을 하냐, 라는 어떤 제가 조크를 던지면서 아데사냐를 굉장히 이제 응원을 하는 개인적인 팬이었는데 이번에 확 미끄러지면서 뭔가 같은 팀이었던 볼카노프스키를 보고 있는 그런 어떤 테크트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경기가 정말 핫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아데사냐의 휴지기 동안 아데사냐를 기다렸고 또 아데사냐가 잘하잖아요. UFC에서 캐릭터 있고 또 마케팅 잘하고 또 뭐라 해야 될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지금 엄청 스타성 있는 챔피언 아니어도 지금 이제 컨텐더가 되었는데 전 챔피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데사냐가 물론 실력도 있지만은 실력 대비 또 트래시 토크라든지 그려지는 UFC 내의 서사가 워낙 또 아름답고 재밌기 때문에 아데사냐 경기가 항상 흥행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아데사냐의 해가 저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경기 결과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